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코일이 어떤 라이브러리인지를 소개를 하고 기본 문법을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리코일 이 사이트에 우선 접속을 해주세요. 리코일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리코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제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가 유튜브 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Get Started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한국어로 문서를 보겠습니다. 리코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리덕스나 모벡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똑같은 상태를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 유저 상태나 아니면 헤더에 있는 어떤 검색창 상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상태들을 클라이언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손쉽게 리덕스나 모벡스보다도 훨씬 간편하게 상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리코일을 설치부터 같이 해볼 텐데요. 이제 여기 문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각자 쭉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인프런 넥스트 튜토리얼 이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터미널 창을 열어주세요. 터미널 창을 여는 커맨드는 컨트롤 플러스 백틱입니다. 이 백틱은 이제 그 원화 표시, 맥북 기준으로는 원화 표시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터미널 열어주시고요. 여기 안에서 npm install recoil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리코일 라이브러리가 빠르게 설치가 됐죠. 기본적으로 되게 라이트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앱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 거예요. recoil이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atoms.ts 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저희가 이 atoms.ts는 이제 리덕스의 store.ts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저희 웹사이트 안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onst search state 라고 가정을 해줄게요. user state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atom을 임포트 하셔서 키는 user state로 정의를 해주시고요. 디폴트 값은 name은 null, 그리고 이메일도 null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id도 당연히 null이겠죠. 이렇게 디폴트 값이 지정된 user state라는 atom을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리코일에는 기본적으로 atom과 셀렉터가 존재를 합니다. atom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인 상태를 정의하는 이런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atom이 제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리고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렉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텍스트 스테이트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변형을 한 다음에 특정한 값만 이렇게 내보내주는 셀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상태에서 파생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예제에서는 텍스트 스테이트에서 length만 가지고 왔죠. 그러면 똑같이 이 스테이트를 텍스트 스테이트와 별도의 이제 스테이트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최적화가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atom만 살펴볼게요. 저희 강의에서도 atom만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export const user state 이렇게 스테이트 값을 내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users page에서 유저를 하나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update라는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안에 page.tsx를 만들고
이제 UI를 잡아줄게요. export default function 페이지 유저 업데이트 페이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use client를 붙여줄게요. 여기 안에서 div 태그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제 h1 태그에 update user page라고 제목을 달아주고 이제 인풋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의 네임을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아톰에서 id 값은 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하는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const 유저는 use recoil state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user state를 임포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리액트에서 사용을 하던 use state와 상당히 비슷하죠. 원래 const value와 set value는 use state 이제 디폴트 값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recoil state를 이렇게 정의해서 기존에 set state 하시는 것처럼 set user를 쓰시면 돼요. 이제 사용을 하시기에 앞서서 저희가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Next.js에서 recoi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이 프로바이더부터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아웃을 가주시고요.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따라서 이런 클라이언트 단에서 상태를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해당 파일 안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config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config 폴더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하나 정해 줄 거예요. 그 이름은 recoil provider.tsx입니다. 여기 use client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export default function recoil provider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바이더들은 children이라는 값을 받아요. children을 받아서 return 저희가 recoil root로 이 전체 HTML 태그들을 감싸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프로바이더를 정의를 하셨으면 그대로 이 파일을 복사를 해서 레이아웃에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이 return 부분에 recoil provider를 임포트해서 기존의 HTML 태그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 하단에 있는 게 children으로 recoil provider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children은 recoil root로 감싸지게 됩니다. 이렇게 recoil을 간단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프로바이더 패턴은 저희 다음 강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유저 스테이트를 저희가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메일 쪽에 value는 user.email입니다. 그리고 onChange는 이벤트를 가지고 set user의 이제 기존 상태, 즉 previous 상태에 .previous 그러면 이제 동일한 상태가 되겠죠. 만약 기존 값이 있으면 기존 값을 그대로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컴마 이메일은 이.target.value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입 때문에 조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타입 지정을 별도로 하는 대신 이제 저희는 빠르게 적용을 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을 스트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타입 지정을 하시려면 아톰 여기에 이렇게 열어주시고 타입 지정을 직접 해주시면 돼요. 이메일과 네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onChange와 value까지 정의를 해봤어요. 이쪽에도 name도 마찬가지로 타입은 텍스트죠. 타입이 name이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이 value와 onChange 둘 다 달아줄게요. value는 user.name 그리고 set user에 이메일이 아니라 name 값에 이.target.value를 넣어주겠습니다. placeholder도 name과 enter your email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npm run dev를 입력을 해서 next.js를 띄워주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정의할 라우트는 users/ update라는 라우트죠. 여기에 이제 이메일 값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open co 이렇게 name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유저와 set 유저가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이 상태 값을 실제로 다른 사이트에서도 보면 좋겠죠. 이 상태에서 users 안에 updated user라는 이런 폴더를 하나 정의를 해주시고요. page.tsx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파일로 정의를 해주시고요. export default function updated user page 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h1 태그에 updated user page이고요. 실제 이 값에는 저희가 업데이트된 유저를 보여줄 거예요. updated user name과 update user 이메일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는 유저를 세팅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터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유저 값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값만 가지고 올 때는 use require state가 아니라 use require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만 딱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name 쪽에는 유저의 name을 넣어주시고요. 이메일에는 이메일을 넣어줄게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완료한 샘플이 gmail.com 이렇게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을 때 하단에 링크 태그를 넣어주겠습니다. 링크 태그는 check updated result라는 이런 링크를 하나 달아주고요. 슬래시 users에 updated user page로 가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업데이트된 이 값들이 보이게 되죠. 즉, 저희가 유저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유저 페이지로 값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전역 상태 관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리코일을 사용할 일이 되게 많을 건데 특히 후반부 클론 프로젝트들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상태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때 리콜 스테이트와 리콜 밸류를 한 번씩 쓸 텐데 그때 당황하지 않으시게끔 이번 강의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인 사실 이번 강의보다 훨씬 중요한 강좌예요. 이 리액트 쿼리는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